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시간인데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의외로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실제로 계산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배워보도록 할 텐데 요거 배워보면 참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코비드가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코비드 검사에서 우리가 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지금 검사를 하고요. PCR 검사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일단 코비드 검사 이 진단 키트에서 양성이 나왔을 경우에 실제로 우리가 코비드에 얼마나 걸렸을지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는 게 좀 필요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코비드 검사 진단 키트에서 양성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다 양성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왜 아닌지 그 다음에 그게 어떤 개념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론과 직관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확률이 조금 복잡할 때가 있어요. 실생활에서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확률을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을 가지고 기본적인 확률값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양하게 우리가 어떤 조건을 줘서 우리가 그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런 걸 왜 배우냐면 조건부 확률, 사후 확률, 사전 확률, 나이브 베이지안 이런 걸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나중에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어소시에이션룰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니면은 우리가 추천 시스템을 쓴다거나, 이럴 때도 우리가 이런 거를 많이 활용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런 통계에서 보면 실제로 이런 진단 키트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진단 도구를 개발할 때 실제로 이게 몇 퍼센트의 정확도를 갖느냐 이런 거를 우리가 계산할 때도 많이 쓰이거든요.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소시에이션 룰이라든가 이런 데 할 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개념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K전자에서 게임용 마우스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판매하려고 할 때 매장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모든 사람한테 우리가 추천했을 때 그 사람이 마우스를 살 확률이 PB라고 한다 그러면 컴퓨터를 산 사람한테 마우스를 사라고 추천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매장에서 물건을 판매할 때 불특정 다수한테 물건을 판매할 확률하고 그 사람이 물건을 살 때하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조건을 줬을 때 영업에서 보면 어떠한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한테 뭔가를 하는 거랑 우리가 틀리죠. 추천 시스템이 그런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어떤 특별한 우리가 쇼핑몰에서 A라는 책을 어떤 추천하거나 아니면 A라는 상품을 추천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그걸 사거나 어떤 사람이 장바구니에 넣었을 때 그 사람한테 우리가 어떤 새로운 물건을 연관된 물건을 판매할 때 훨씬 더 우리가 그 확률이 높아지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리한 쪽은 그냥 일반 다수한테 사는 것보다는 이게 조건 확률이라는 건데 뭐냐면 개념을 잠깐 뒤에 나오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A라는 어떤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입니다. 이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확률이 어떤 게 더 높으냐? 이게 같을까? 아니면 얘가 더 높을까? 얘가 더 높을까? 우리가 실제로 해보면은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렇게 어떤 조건을 주고 하는 게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런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도 있어요. 요즘 우리 진단 키트에 대한 정확도 이런 걸 많이 보는데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홍길동이 코비드 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어요. 그러면 대부분은 양성이 나왔으니까 코비드겠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볼 때 진단 키트의 정확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밀도 뭐 복잡도 특이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더 깊숙이 하다 보면 약간 좀 우리가 일반적인 직관적으로 했을 때와 좀 다른 현상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런 검사를 할 때는 코비드에 걸린 사람한테 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양성 나올 확률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걸 우리가 민감도라고 하는데
또는 코비드가 아니더라도 진단키트에서 양성이 나올 확률도 있죠. 그걸 우리가 1-특이도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계산하다 보면 우리가 불특정 다수한테 이 진단키트를 이용해서 했을 때 그 진단키트의 정확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릴게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두 개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이 A라는 사건이 이루어지고 B라는 사건이 이루어진 거와 B라는 사건이 이루어지고 A라는 사건이 이루어질 확률은 다른 개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특히 이런 데이터 마이닝 우리 분석 기법에서 중요합니다. 동전을 2번 던졌을 때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확률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죠? 당연하죠. 이거 해봤죠? 그죠? 총 경우의 수가 동전을 2번 던졌을 때는 총 4가지 경우가 나오고요. 그 중에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1가지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조건을 바꿔볼게요. 어떤 조건을 주냐면 동전 하나가 이미 앞면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중에 모두 앞면일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모두 동전 하나가 이미 앞면이라 그러면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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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뒷면, 앞면 요 3가지뿐이 없어요. 뒷면, 뒷면은 있을 수가 없죠. 뭐냐면 밑에 분모가 바뀝니다. 즉 전체 확률에 대한 우리가 이게 S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결국은 확률이라는 개념은 밑에 분모가 뭐냐, 그 전체에 대한 사건의 개수, 이게 중요한데 이게 바뀌어요. 그게 조건문입니다. 자, 그랬을 때 A가 있을 확률이죠. 요거는 개수죠. 보면은 이렇게 바뀌죠. 잘 보시면 어떤 개념에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떤 조건을 모를 때, 일반적으로 조건 모를 때 확률과 어떤 우리가 조건을 알게 되면 확률은 그 조건에 따라서 올라가요. 당연히 우리가 정보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몰랐을 때보다는 어떤 정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거기에 관련된 우리가 정확도나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조금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 표본 공간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P의 A와 PA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우리는 전체 중에 개수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A라는 걸 알게 될 경우에, A라는 걸 모를 때는 전체 중이죠. 전체 개수 중에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A를 알 경우에는 B를 맞출 확률이 점점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해볼게요. 그럴 때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조건부 확률 공식이에요. A라는 조건이 만들었을 때 그 조건 뒤에 B가 나올 확률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총 160개가 있습니다. 그죠? 160개 중에, 그죠? 160개 중에 A는 60개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60개가 있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P의 A를 계산을 했다 그러면 A를 알 경우에 B를 계산하는 공식은 이렇게 바뀝니다. 뭐냐면 우리가 표본 공간이 전체에서 A로 바뀌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NS가 아니고요. 요거로 바뀝니다. 그래서 NS가 뭘로 바뀌냐면 60개로 바뀌죠. 그죠? 그래서 전체 60개 중에 그 중에 10개가 A, B일 경우니까 우리가 전체를,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일 때의 확률 개념보다는 A라는 걸 알면 그 A 중에서 B를 골라내는 게 훨씬 더 정확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가지고 확률을 계산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딥러닝이나 그러니까 계산이라든가 이런 분석할 때 이런 조건을 주면서 자꾸 이런 조건들을 더 주면 우리가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정확하게 점점 더 정확도가 올라가게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나이브 베이지안이라는 거를 우리가 배울 텐데 지금은 안 배우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다음번에 데이터 마이닝 시간에 우리가 나이브 베이지안을 배울 텐데 그때 이 조건부 확률이 들어갑니다. 이 조건부 확률이 바로 나이브 베이지안의 가장 핵심 우리가 그 규칙이에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A와 B의 교집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총 160개 중에 10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예를 볼게요. 우리가 A라는 조건을 알고 그 중에서 B를 맞출 확률과 B라는 조건을 주고 A라는 맞출 확률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거예요. A라는 조건을 우리가 알 경우에 A는 총 표본 공간이 바뀌죠. 60개를 알 수 있어요. 그 A는 60개 중에서 10개를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60개 중에 10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개념하고 우리가 B를 알 경우에는 B는 총 110개죠. 110개 중에 10개를 찾아내는 거하고 확률적으로 틀리죠. 왜냐면 가능성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A를 아는 거와 B를 아는 거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사람들 이걸 많이 헷갈려 하는데 A, B, B, A 이렇게 돼 있으니까 헷갈려 하는데 실제로 A, B와 A를 알 경우에 B를 우리가 확인하는 확률과 B를 알 경우에 A를 확인하는 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분모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숫자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죠. 이게 조건부 확률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어떻게 주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맞출 확률이 올라가거나 적어지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나중에.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컴퓨터 A를 살 확률이 100명 중에 60명이 그냥 와서 컴퓨터를 산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그냥 산 사람을 보니까 100명 중에 50명이라고 봐야 돼요. 볼게요. 그 다음에 마우스와 컴퓨터를 동시에 산 사람이 100명 중에 40명이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이건 알 수 있죠? 컴퓨터를 구매한 사람들 오늘 판매 매출액을 보면 이걸 구해낼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우스도 구해낼 수 있죠? 동시에 산 사람을 구해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아까 전에 조건부 확률을 줄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줄 수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A는 사람, 컴퓨터를 산 사람한테 우리가 마우스를 판매하면 어떻게 바뀔까? 이런 개념에 의해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그냥 아무랑 불특정 사람한테 마우스를 살 확률은 50%인데 컴퓨터를 산 사람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람한테 마우스를 판매하면 0.66으로 올라가죠. 확률 퍼센테이지가. 그죠? 이게 조건부 확률에 있어서의 가장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실제로 분석 어떤 방법론으로 많이 우리가 사용해요. 이거 나중에 우리가 다 배울 겁니다. 이게 어소시에이션 룰입니다. 어소시에이션 룰에서는 하나 더 갑니다. 이렇게 리프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리프트라는 개념은 그냥 마우스를 판매할 때와 우리가 아까 전에 컴퓨터를 산 사람한테 마우스를 판매할 때 이 상대적인 비율, 레이셔 우리가 배웠죠? 레이셔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 비율로 보면 1.33 우리가 레이셔 했을 때는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면 더 높다, 1보다 작으면 더 적다 이렇게 본다 그랬죠? 그래서 몇 배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우스를 그냥 판매하는 일반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것보다는 컴퓨터를 산 사람한테 마우스를 판매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 사람이 살 확률이 1.33배나 올라간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확률에 대한 퍼센테이지고 이거를 비율로 계산하면 레이셔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개념을 이용해서 리프트가 높은 규칙을 발견해서 추천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나중에 우리가 다 배워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개념을 이용해서 이 조건부 확률의 개념을 이용해서 나이브 베이지안이라는 게 또 만들어집니다. 그게 어떤 건지 설명하기 전에 일단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수학에서는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막 변환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는 요거를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P의 BA는 이렇게 A분의 이 A라는 확률을 먼저 알죠. 우리가 A라는 조건 하에서 A,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 그죠? 요거를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되죠. 그죠? 이렇게 계산이 되거나. 자, 그런데 요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어요. 요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어요. B의 관점에서 보면. 그죠? P는 PB분의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나면은 A를 안 이후에 A가 발생한 이후에 B의 확률을 계산하는 거와 B를 알 경우에 B를 알고 A를 계산하는 확률하고 이렇게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교집합은 조건부 확률의 순차 곱으로 분해가 가능해요. 왜 이걸 배우는지가 중요하겠죠. 수학 시간에는 이렇게 한다라는 것만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이용해서 복잡한 사건을 우리가 분리를 해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베이지안 정리라는 거예요. 베이지안 정리는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의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건데, 우리가 사전 확률을 알 때 사후 확률, 확률을 이용해서 사후 확률을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코호트 연구 이럴 때 A가 발생한 이후에 B가 발생할 확률을 이렇게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구하죠. 이걸 우리가 A는 원인이고 그 A의 원인에 따른 결과라고 봅니다. 근데 사후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B가 결과가 나올 때 A를 예측하는 거예요. 자, A를 알고 B를 예측하는 거와 우리가 결과를 알고 그 원인을 찾아내는 거와는 다른 개념이죠. 그죠? 자, 이랬을 때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원인을 알고 원인을 통해서 결과를 예측하는 거하고 결과를 알고 원인을 거꾸로 예측할 때 이런 것들이 확률적인 연관관계, 아까 전에 봤던 그런 연관관계에 의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이지안 정리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후 확률을 알고 있을 경우에 우리가 사전 확률도 우리가 거꾸로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가 이루어지는 확률은 이렇게 우리가 쪼개지죠. 그러면 사후 확률은 요건 어떻게 쪼개지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죠. 아까 전에 요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수학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우리가 변경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사전 확률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꿔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서 근데 결국 우리는 사후 확률을 이용해서 사전에 뭐가 발생했는지를 거꾸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걸 이용할 때는 이런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죠. 자, 이거는 좀 헷갈릴 거예요. 이렇게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나온다는 것만 이해하시고, 자, 지금부터 우리가 예제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수학 공식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규칙을 정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가 응용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이거 있었죠? 자, 진단 키트에 검사가 양성이 나왔는데 실제로 홍길동이 코비드에 걸렸을 확률을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진단 키트를 통해서 양성이 나왔을 때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해 볼 텐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확률적인 개념에 따라서 먼저 얘를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코비드에 걸릴 확률을 우리가 P의 A라고 해봅시다. A라는 사건이 코비드에 걸렸어요. 그 다음에 검사 결과가 양성일 확률은 P의 B라고 해봅시다. B라고 해봅시다. 자, 그런데 우리는 조건이 있죠. 코비드에 걸려서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올 수도 있고 양성인데 코비드에 걸릴 확률이죠.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코비드일 때 검사 결과 양성일 확률이 이렇게 구해진다면 반대로 검사 결과가 양성일 때 코비드에 걸릴 확률을 우리는 이걸 예측하고 싶은 거죠. 이 두 가지의 관계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거를 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특히 이런 것들은 신문지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민감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코비드에 걸렸을 확률을 계산해 봅시다. 자, 아까 전에 코비드에 걸릴 확률이 뭐냐면 우리가 0.01%라고 해봅시다. 전체 1000명 중에 1명만 걸린다고 해요. 그죠? 여러분들 중변에 코비드에 걸린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 매일 코비드 검사 결과를 했을 때 나온 사람의 수는 전체 인구에 대비해서 보면 한 0.1% 정도, 1000명 중에 1명꼴이랑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코비드에 걸릴 확률은 0.1%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코비드에 안 걸린 사람은 999명이 되겠죠. 0.999%. 즉 1000명 중에 1명이 코비드에 걸릴 확률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한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
자,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해봅시다. 그러면 진단키트를 가지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코비드에 걸렸을 때 진단키트를 통해서 양성이 나올 확률은 우리가 0.9%로 아까 전에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정상인 사람이면서 양성인 사람은 몇 퍼센트가 되냐면 이렇게 나오죠. 0.1%가 나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계산해, 여기 아까 전에 이 조건주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예요. 그래서 코비드에 걸렸을 때 양성 반응이 90%고 코비드가 안 걸렸을 때 진단키트에서 양성이 나올 확률은 1%. 이게 틀릴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코비드에 걸릴 확률이 1%, 0.1% 전체 인구 중에서 요거를 알았을 때 우리가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렇게 그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미 요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양성일 확률을 구해보겠습니다. 양성일 확률은 어떻게 구해주냐면은 요런 개념에 의해서 나옵니다. 뭐냐면은 코비드에 안 걸린 사람 중에서 양성으로 나온 사람, 그 다음에 코비드에 안 걸렸지만은 양성으로 나올 사람이 합쳐져야 돼요. 그 개념이 요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 인구 중에서 우리가 코비드에 걸릴 확률은 0.001이니까 0.1%뿐이 안 되니까 이 안에서 걸린 사람들을 검사를 하면 90% 우리가 맞추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걸렸을 경우에 맞출 확률은 0.01%입니다. 그죠? 요거를 확률 공식에 의해서 넣어보면은 요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코비드에 걸렸다, 그러니까 코비드에 진짜 걸린 사람, 안 걸린 사람을 다 포함을 해서 우리가 검사를 했을 때 양성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0.0109 해서 1%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코비드에 걸릴 확률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갖고 항상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요거예요. 우리가 검사 결과 키트를 가지고 우리가 90% 됐으니까 무조건 검사하면 90%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코비드에 안 걸릴 확률이 더 높아요. 그죠? 0.999, 즉 0.999%는 코비드에 안 걸린다니까요. 그 중에서 0.001%만 코비드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무시하고 이 검사 도구의 정확도만 보면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이 조건은, 이 가정은 뭐냐면 코비드가 걸렸던 안 걸렸던 모든 사람들이 다 검사를 했을 경우의 확률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런데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보면 양성 검사했을 때 우리가 PCR 검사하면 양성이 높게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양성일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만 검사를 하죠. 일반 사람들은 검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죠? 여러분들 검사, 내가 코비드 이런 증상이 발현이 안 하는데 검사하러 가요? 안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하고 요 개념은 틀립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증상이 없는 사람들도 다 포함을 했을 때 코비드에, 우리 전체 인구 중에 우리가 불특정 다수한테 우리가 진단키트를 사용했을 때의 확률이고 어떤 증상이 발현했을 때 그 사람의 확률하고는 조금 틀려요. 이제 그거는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